내가 만난 백행시 백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당신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오늘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건강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좋은 차 없음을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선물로 주어진 오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노인이라고 불리는 나이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백행시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벌써 40년도 더 전에 만났습니다. 1980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마 철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본관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때는 반지하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수님은 가끔씩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그때의 교수님 나이가 되고 보니 교수님은 벌써 100살을 넘게 살고 계십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같은 나이에 누가 제일 건강하냐 그러면 누가 제일 일 많이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 가장 건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전체 인구는 지난 2023년 8월 기준 총 8,929명입니다. 남자 1,526명, 여자 7,403명으로 1년 전보다 460명이 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에 약 950만 명으로 올해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성의 86.6세의 기대 수명 중 건강 수명은 74.7세, 유병 기간은 11.9년, 남성의 80.6세 건강 수명은 70.3세, 유병 기간은 10.3년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2~3개의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요양원에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100세 장수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104세가 되기까지 건강한 교수님에게 확실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동길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장수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80세가 넘은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하루 중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는 질문에 하루 일을 끝내고 잠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안식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편 1편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니어 은퇴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도 많고 사기꾼도 정말 많습니다. 착한 양처럼 가장해서 접근하지만 실은 사악한 늑대일 때가 많습니다. 긴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말거나 처음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치고 알고 보면 전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못된 짓거리를 일삼기도 합니다. 금융 다단계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다단계 마케팅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금융 상품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한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만 일찍 돈을 벌고 나와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상관없다는 생각도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특히 투자 상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홍콩 ELS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주가 연계 증권 상품인데 은행의 권유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알고 보면 고위험 상품인데 은행 창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원의 개인 책임일까요? 꼭 그렇지만도 아닙니다. 은행 임직원의 기업 문화 전체가 문제입니다. 개인 평가 지수의 고득점 항목을 고위험 상품을 많아 파는 사람에게 배점을 주게 되면 마음의 부담이 되면서도 때로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수룩한 노인들을 속이면서까지 고위험 투자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객이 수익률을 높게 만드는 직원에게 고득점의 평가지수를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행원 스스로가 고객의 편에서 진실되게 상담해 줄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시니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지는 것도 교수님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시니어들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에 손잡고 갑시다. 내가 만나 백행시 그 첫 번째 순서로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100세 시대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 TV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